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20해가 넘었어요. 24살에 남편과 만나 26에 결혼했으니까 정말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집에서 살아왔죠. 그때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일을 하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요. 특히 시아버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워낙 엄격한 분이셨는데 시아버님은 항상 저를 감싸주셨죠. 결혼 초기에 시어머님과 작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시아버님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특히 시아버님의 상심이 너무 크셔서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시아버님을 더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서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반찬을 해서 갖다 드렸죠. 다행히 시아버님 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라 자주 왕래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도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더욱 저에게 의지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시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그리고 결혼 4년 차에 첫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남편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전화를 해서 몸은 괜찮은지,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산부인과 갈 때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죠. 정말 저를 보물처럼 여기시더라고요.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시아버님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우리 손자 참 잘생겼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부터 시아버님은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죠. 민수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2년 후에 둘째 지은이도 태어났어요. 딸이라고 하니까 시아버님이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줘서 고맙다면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더 감사했죠. 이렇게 좋은 시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저도 복직을 했어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놓고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어린이집 갈 준비시키고 등원시키고 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또 아이들 하원시켜서 데려와서 간식 주고 씻기고 저녁 준비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무심했어요. 원래도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운전일이 힘들다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육아도 모두 제 몫이었죠. 특히 남편은 야간 운송 일을 많이 해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저는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밀린 집안일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시아버님께 반찬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계셔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가 바빠서 아이들 돌보기 힘들 때면 시아버님이 데려가셔서 봐주시기도 했고요. 민수와 지은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제일 좋아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제가 혼자 해야 했죠. 가끔은 서운했지만 시아버님이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고마워하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지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많이 빠지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님도 괜찮다, 나야 뭐 이런 것 가지고 하시면서 담담해 하셨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치료받고 나면 토하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기운도 없어 하시고 저는 매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받으실 때 옆에서 지켜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병원에 한 번도 함께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병원 이야기만 나와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말해도 당신이 잘하고 있잖아. 내가 가봐야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지만 시아버님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친아버지 같이 생각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쉬고 계실 때였는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범이랑 이혼해라.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신 건가 싶었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범이랑 이혼하면 내가 네 앞으로 2억을 줄게.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것도 돈을 주면서까지 이혼하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범이 잘못했지.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다. 아범한테 여러 번 타일러 봤지. 얼마나 얘기했는데?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시동생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8살 어린데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줬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시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줬는데 시동생도 형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못했던 거예요.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시동생이 먼저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남편한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그냥 시원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시아버님께 말씀드렸고 시아버님과 시동생 둘 다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시아버님은 시동생도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기도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그래서 크게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애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놈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요. 집에 있으면 갑갑하고 숨막혀요. 아무 감정이 안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산 건가 싶었죠.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남편한테는 저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민수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도 있었다. 너랑 아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서. 그런 생각에 차마 말을 못했다. 시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당신도 암투병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건 2억이 전부다. 이혼하고 아이들이랑 편하게 살아.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지금까지 헛되이 산 것 같은 허탈감, 그리고 시아버님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아버님한테 다 들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 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하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말해서 저한테는 이미 감정이 없고 그냥 사는 거라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없다니.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양육비는 줄 테니까 제가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는 건 모두 제가 혼자 했으니까 이혼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협의 이혼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시아버님은 정말로 제게 2억 원을 주셨어요.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아서 주시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아버님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와 아이들 걱정만 하시면서. 장례식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이 와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한테 그만하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모른다면서 아버지랑 자기랑 둘이서 형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사죄의 말을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를 친누나처럼 따르던 아이가 형의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시동생은 종종 연락을 해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민수와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쩌면 시동생에게는 제가 진짜 누나 같은 존재였나 봐요.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저와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제 편이고 형이 한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면서 위로해 주려고 해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시동생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 여자와 같이 살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요. 어쩌면 그 여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가정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민수는 아빠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더라고요. 지은이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눈치도 봐야 하고 집안 분위기도 항상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아이들과 셋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2억 원으로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었고 제가 일하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가끔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건 아니었겠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분명 있었는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시아버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잘 살아라.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자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시아버님께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